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격 유형에 따른 특징을 이용하게 되면 침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발생되는 공격 유형들을 OWASP에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인젝션 공격은 다양한 공격으로 인해서 피해가 자주 발생되는 공격 유형입니다. 이 중에서도 SQ 인젝션 공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공격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한 시스템 피해도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는 공격 유형입니다. URL 요청에 조작된 SQL 구문이나 파라미터 값을 추가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격인데요. 이 웹사이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시판이나 방명록, 특히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공격입니다. SQL 쿼리 구문을 이용해서 인가되지 않은 정보를 조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장 프로시저를 이용할 경우에는 시스템 명령까지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SQL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임의의 SQL 코드 삽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이 SQL 인젝션 공격인데요. SQL 코드 삽입뿐만 아니라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시스템 명령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공격으로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격입니다. SQL 조작에 사용되는 쿼리 구문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세미콜론이라든가 싱글 쿼터, 주석 기호 같은 SQL 기호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유출하기 위한 SQL 문들을 생성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SQL 인젝션 공격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SQL 인젝션 취약점이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툴들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툴들을 통해서 공격이 자동화가 되고 단순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이런 개인정보들을 획득이 가능하게 되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테이블은 자동화된 공격 툴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유출할 때 DB에 남게 되는 테이블들인데요.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테이블들이 생성이 되는 것들은 이 SQL 인젝션 공격 툴에 의해서 시스템이 공격을 받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X, 대문자 X로 시작되는 테이블들이 생성이 되고 이러한 확장 프로시저들이 실행이 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유출을 한다든가 시스템 명령을 실행한다든가 하는 공격 행위들이 발생을 합니다. SQL 인젝션 공격에 취약한 사이트는 공격 툴에 의해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정보들이 공격자에게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침해 사고가 발생된 시스템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개인정보 노출 화면인데요. 해당 사이트는 취약점은 제거되었지만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는 이러한 SQL 인젝션 공격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된 공격에 사용되는 공격 툴의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HDSI와 DSQL 툴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제작된 두 가지 툴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DSI는 이 SQL 인젝션 취약점을 이용해서 시스템 명령을 실행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획득하고 악성 코드의 삽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노출될 경우에 발생되는 웹로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SQL 인젝션 공격에 의한 피해라는 것들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SQL 인젝션에 취약한 URL이 존재하게 되면 이 자동화된 공격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음 보시는 화면이 자동화된 공격 툴을 이용해서 정보를 추출하는 화면입니다. 공격 시 웹서버에 기록된 웹로그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동화된 공격 툴을 이용해 취약한 URL에 파라미터로 조작된 SQL 구문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 삽입된 SQL 구문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이름을 목록하기 위해서 이 셀렉트 문을 실행을 하게 되고 SQL 쿼리 구문 실행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 정보들이 응답값에 포함이 되게 되고 공격 툴들은 이러한 응답값에 포함된 정보들을 수집해서 정보를 목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그 로그로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로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로고에 보면 오류 정보의 테이블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테이블 정보가 실제로 응답 페이지에 노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목록화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목록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반복되는 SQL문은 다음과 같은 형태인데요. 이 공격 명령에 따라 삽입되는 SQL문은 조금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SQL문은 각각의 테이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SQL문입니다. 앞서 확보한 테이블 디스커션 정보를 추가해서 해당 테이블의 상세 내용을 조회합니다.
세 번째 SQL문은 확장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시스템 명령 실행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SQL문입니다. 이번에는 DSQL이라고 하는 공격 툴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웹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DSQL 툴을 이용해서 SQL 인젝션 공격 시 웹서버에 기록되는 정보입니다. DSQL 툴을 사용했을 때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오류 정보에 포함된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필요한 정보를 목록화하는 게 이런 자동화된 공격 툴들의 특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미터로 전달된 SQL 구문이 실행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오류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문 에러를 통해서 6이라고 하는 정보를 공격자가 획득했습니다. 실제 수행된 SQL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그에 남은 SQL 구문이 실행이 되면 데이터베이스 오류를 통해서 특정 테이블의 행수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보를 공격자가 자동화된 공격 툴을 이용해서 수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웹로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웹로그를 보면 공격자가 셀렉트 구문을 이용을 해서 테이블의 상세한 정보를 획득을 했습니다. 공격자가 추가한 SQL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탑1이라고 하는 SQL 구문을 이용해서 최상위의 행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공격 툴들의 특징들을 간단히 좀 살펴보게 되면 응답되는 에러 메시지에 있는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특정한 아스키 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스키 코드는 124번 캐릭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캐릭터는 수직박 캐릭터입니다. 응답 정보에 포함된 무수한 문자열에서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값 앞뒤로 수직박 캐릭터를 씌워서 다른 불필요한 정보와 구분을 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분석했던 공격 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개 공격 툴 모두 테이블의 특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SQL문은 유사합니다. HDSI 공격 툴은 응답값에 포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꺽쇠 캐릭터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웹로그를 통해서 공격자가 refer UR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획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Q 인젝션 취약점을 이용해서 DB 정보 노출이라고 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격 피해는 데이터베이스 정보 노출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공격을 통해서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까지 대부분의 공격자들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시스템 명령이 실행됐을 때 어떤 로고들이 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장악은 단순 해당 시스템의 피해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2차 공격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게 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이 공격자로 돌변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ODBC 연동 시 사용자 계정을 SA 계정으로 설정을 해서 이 확장 저장 프로시저들을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시스템 명령까지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XPCMD 쉘이라고 하는 강력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확장 프로시저 기능이 설정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공격자는 이러한 확장 프로시저 기능을 이용해서 시스템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XPCMD 쉘 정책에 대한 관리나 SP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설정에 대한 부분은 교재에 있는 기술 문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SQL 인젝션 취약점을 이용해서 시스템에 계정이 추가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젝션 취약점을 이용해서 XPCMD 쉘을 실행시키고 시스템의 테스트 유저라고 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는 로그인데요. 실제 시스템 명령 net 유저를 이용을 해서 유저 테스트라는 계정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취약한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시스템 명령을 실행을 했고 유저 테스트 계정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는 시스템을 제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한 계정을 관리자 그룹으로 구성원에 추가하는 공격 로그인데요. 살펴보시게 되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관리자 그룹에 유저 테스트 계정을 추가를 합니다. 공격자는 대부분 계정을 추가하게 되면 관리자 그룹에다 해당 추가한 계정을 설정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실제 공격자가 사용했었던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자는 취약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시스템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해당 공격에 대한 로그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침해 사고 분석 시 분석가는 시스템 로그 메시지를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시는 웹로그 메시지에 보면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에러 로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SQL 인젝션 취약점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추가하는 URL은 응답 코드가 500으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스템 명령이 수행이 되었고 공격자가 추가한 쿼리 구문이 데이터베이스의 인자값으로 전달되어서 사용자의 계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시스템 명령이 실행되는 웹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웹로그는 앞서 로그와 마찬가지로 500 에러가 발생한 시스템 명령 실행 로그입니다. 공격자가 실행한 쿼리 구문만 따로 추출해서 좀 더 보기 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블을 먼저 삭제를 합니다. 기존에 혹시 이런 테이블이 남아있으면 먼저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기존 테이블을 삭제를 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SQL문은 해당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테이블 안에 시스템 명령이 실행된 내역을 추가하도록 SQL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 로그에 있는 에러 메시지를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경로를 찾을 수 없다는 로고가 응답 페이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의 로고하고 별도로 공격자가 실행한 실행 결과가 테이블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 로그에는 앞서 공격을 통해서 생성된 테이블 이름을 에러 메시지에 포함을 한 응답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해당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SQL 인젝션 공격을 통해 발생되는 시스템 피해와 로그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SQL 인젝션 공격은 취약점이 공개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속적으로 공격이 발생하고 취약점으로 인한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는 공격입니다.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을 숙지하고 코드 개발이 이뤄진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